자, 2020년 4월 22일 안녕하십니까. WWE 유튜버 뚱이가 살펴보는 오늘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소문이 돌았습니다. 롭 그론코스키가 NFL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트레이드설이 있었는데 결국 트레이드설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지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롭 그론코스키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에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트레이드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롭 그론코스키는 이제 사실 미식축구계를 은퇴하고 WWE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어쨌거나 WWE와 계약을 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워낙 돌아가는 상황이 불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롭 그론코스키가 원래 WWE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예정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WWE 측과 논의를 해서 결국 헤어지기로 한 게 아닐까라는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여러가지 추측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 한 말과 비슷한데,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예정대로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서로 헤어지는 것을 전제로 사실 그론코스키가 방출된 거나 다름이 없다, 또 요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롭 그론코스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많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출됐다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트레이드를 먼저 알아보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나, 요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롭 그론코스키는 이제 NFL에서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WWE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팬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WWE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일단 롭 그론코스키의 트레이드 소식을 일단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롭 그론코스키가 현재 24/7 챔피언인데 타이틀 예정대로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NFL 시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9월에 열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4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롭 그론코스키가 아무래도 WWE 활동과 NFL 활동을 동시에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24/7 타이틀 내려놓고 WWE와 계약도 알아서 합의하에 해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WWE가 지금 탄원서를 제출받았다, 요런 관련된 소식입니다. WWE TV쇼가 이제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병행하고 있고, WWE 이 사업이 필수 사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직원들이 많이 잘렸다는 거죠. 직원들이 일단 임시 해고지만 그래도 잘린 건 잘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기된 보도를 보면은 익명의 한 WWE 직원이 좀 우리 회사 일 그만하게끔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탄원서를 당국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소식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모든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직원분께서 주장한 걸 보면은 지금 녹화 작업이나 생방송 작업을 좀 강제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상태다, 이거 빨리 우리 회사 일 못하게 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종의 청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은
직원들이 고용 안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WE 슈퍼스타들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지금 대거 해고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일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뜻으로 이런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WWE TV쇼를 굳이 해야 되냐, 그만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탄원서 주장 제출 요 관련된 내용에서 일단 WWE 측은 반박을 하는 입장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강제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뭐 형식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추가적으로 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제기된 한 직원의 이 탄원서는 지금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직원들한테 잘 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WWE가 반박한 이 내용도 지금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실 WWE가 말한 거는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휴식을 제공하고 출근하기 싫은 사람들은 출근하지 말라고 분명히 통지를 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WWE가 필수 분야로 인정되기 전이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WWE가 최근에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전 상황과 최근의 상황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충분히 직원들이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언론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인들 분들은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회사 상부에 내가 막 의견을 함부로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눈치가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더군다나 직원들도 어딘가에 누군가의 뭐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본인의 건강, 본인의 가정을 다 신경 쓰고 싶은데 지금 일은 해야겠고 또 잘리긴 싫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양측의 입장이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전 세계는 바이러스 대유행 이 사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WWE의 반박 주장도 나중에 한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나이아 잭스의 소식입니다. 나이아 잭스가 최근에 2주 동안 카이리 세인과 맞대결을 펼치면서 사실 카이리 세인에 대한 그런 동정 여론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는데, 최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카이리 세인이 막 집어 던져지고 막 상당히 막 비명 소리도 막 되게 잘 들려요. 막 되게 크게. 요즘 팬들 사이에서 나이아 잭스가 카이리 세인을 너무 혹독하게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나이아 잭스가 지금 구석에 좀 몰리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나이아 잭스가 이전에 론다 로우지를 지칭해서 알렉사 블레스를 너무 험하게 다뤘다, 이거 좀 내가 말리려고 내가 회사 상부 찾아가서 뭐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나이아 잭스가 역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본인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팬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팬들이 나이아 잭스한테 너부터 좀 안전하게, 너부터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레슬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아 잭스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오히려 론다 로우지를 저격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다음 상대인 언젠가는 만나게 될 론다 로우지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저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지금 상황과 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론다 로우지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냥 론다 로우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너무 상대방을 혹독하게 던진다거나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러 TV쇼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방출됐던 어떤 슈퍼스타 한 명이 다시 출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막 여러 곳에서 터졌어요. 누군지는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세라 로건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 로건이 원래 출연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생방송 시작 직후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각본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세라 로건이 출연을 못하게 됐고, 결국 세라 로건이 출근한 것은 헛수고가 됐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라 로건이 이렇게 TV쇼에 재출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지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비경쟁 조항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데이브 멜처의 말을 따르면은 비경쟁 조항을 적용받고 있는 슈퍼스타들은 일단 회사로부터 지금 돈을 지급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비경쟁 조항이 풀리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회사의 사람이다, 이런 지금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비경쟁 조항으로 묶고 나서 방출은 하긴 했지만 방출은 안 한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방출이 뭐 임시휴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쉬고 있는 사람 부른다,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방출했던 사람을 아무리 지금 계약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다시 TV쇼에 투입시키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인가, 이건 한번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요즘 스맥다운 TV쇼에서 팬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해커, 이 해커의 존재가 뭐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자, 근데 이 해커가 트위터 계정을 지금 새롭게 손에 얻어서 지금 처음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심장한 무슨 뭐 암호를 올렸는데, 그 어떤 막 암호를 해석해봤더니 현지 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뉴멕시코주 트루스워 컨스퀀시스라는 실제 지명을 이렇게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실제 지명과 관련된 사람은 WWE 안에서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딱 한 명이 누군고 하니 믹폴리라고 합니다. 믹폴리가 과거 캡터스 잭 기믹으로 활동할 때 그 당시 거주했던 지역이 뉴멕시코주의 트루스워 컨스퀀시스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믹폴리가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 뭔가 이게 뭔가 하고 좀 의아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해석이나 이런 상황 돌아가는 이 지금 판단이 무조건 정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믹폴리가 해커라는 것도 아니고요, 믹폴리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믹폴리가 TV쇼에 가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TV쇼와 연결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주장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 모두가 다 추측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해커가 새롭게 공개한 그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지난번 스맥다운에 나왔던 것처럼 그 자료 화면이 이렇게 예시로 나오는데, 거기에 뭐 세미제인, 신스케 나카무라, 세자로 시작해서 사샤 뱅크스, 베일리 등등등 이렇게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팬들이 다시 한번 호기심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이 해커랑 관련된 이 상황은 현지 팬들조차도 헷갈려하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팬분들께서도 너무 섣부른 이런 판단은 오히려 도를 지나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상황을 조금 더 주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 앤더슨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과거에 돌프 지글러가 빈스 맥맨 회장님께 좀 대들었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슈퍼킥 사용의 어떤 여부 때문인데 뭐 요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숀 마이클스가 은퇴하고 나서 그 킥 공격 관련된 이런 시그니처 동작을 좀 지키고 싶어서 숀 마이클스 외에는 아무도 못쓰게 슈퍼킥 금지령을 회장님께서 내리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 슈퍼킥을 쓰던 돌프 지글러 입장에서는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뭐 날벼락 같은 뭐 이야기였겠죠. 돌프 지글러가 가만히 넘어가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슈퍼킥을 끝내 지켜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막 이렇게 막 따지는 이런 모습이 내부에서 좋지 않게도 보여서 그 당시에 좀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돌프 지글러가 성공을 더 하게 되고 돌프 지글러가 슈퍼킥을 지킬만 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간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소식은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인더뱅크 이제 옥상에서 펼쳐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세트가 완성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사진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세 장이 공개가 됐는데 한 장은 겹쳤네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숲 속에서 숲 한가운데서 경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세트가 뭐 더 추가될지 변경될지는 나중에 또 봐야겠지만 요런 느낌이다,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주 러 TV쇼 시청률 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